동기부여 관련 이론만 물어보면 좋겠는데 네 가지 이상을 쏟아붓는 그래 SY 이론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충전 전로 작업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도 있고 예방 감독자의 역할도 그나마 감리가 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서 괜찮고 중대사고의 종류하고 통보 방법 이 부분도 준비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어려워. 왜냐면 이게 숫자를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기출 문제가 자주 숫자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져가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 문제 정도 한 문제 OCR, 정정 특이하게 출제가 된 문제인데 조금 세모 정도? 동그라미 완전히 동그라미는 정도 됐고 세모 정도 한 3-4개 정도 그렇게 응용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번 회차처럼 얘를 2교시 60점 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목표를 한 50점 여기를 잡으신 다음에 모자라는 8점 64점 이런 식으로 맞아줘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4점을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상담이시 이제 좀 넣으시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1교시 때 나왔던 문제 유형의 유사한 쪽 문제점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책을 보시는 게 좀 빨리 식사를 하신 다음에 책을 좀 보시는 게 왜냐면은 그 2교시, 1교시 마치고 2교시하고 3교시 마치고 4교시는 20분 시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관이 와서 뭐 주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거의 10분이 소요가 되면 실질적으로 화장실 갔다고 하면 10분 시간이 되게 적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점심 식사하려고 난 다음에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그때 2교시를 잊으시고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좀 세모 문제가 한 3-4 문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이론은 인간의 행동의 요인이 동기에 있으며 이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는 이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슬러하고 알더퍼 여기까지는 많이 하시는데 이거 맥클리랜드, 허즈버그, 아담스 이런 것까지 조금 하셨던 분도 계신데 이렇게 25점짜리 쓰게서 많이 하시지는 않았던 1, 2번 정도 쓰시고 XY 이론 쓰시고 해서 2페이지 반 정도 좀 채우시는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점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말고는 디테일하게 쓰시기는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까먹고. 그 메슬로우, 알더퍼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면접 때도 자주 물어보니까 어차피 2차 대입해서 어차피 하셔야지 돼요. 메슬로우에 대한 요구 5단계는 119회 때 3교시 1번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고 어떤 인간에 대한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에 맞추시기 위해서 동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걸 5개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애정에 소속이 되는 욕구, 다음에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쭉 올라간다는 이런 메슬로우가 얘기를 했고, 뭐 기본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제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옵니다. 윤리 시간인가요? 윤리 시간에 지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위 욕구가 채워져서 상위 욕구로 간다는 그런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다퍼의 이 알치 이론에서 존재, 관계, 성장의 존재에 대한 욕구가 충족시켜주면 존재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게 채워지면 안전.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가 채워져서 상위로 올라가는 경우인데, 얘네들은 하위가 채워져도 다시 내려오고 채워져도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와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성장의 욕구는 자기 존중과 자아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고, 두 개를 가장 많이 비교하는데 이런 부분들, 맥클리랜드에 대한 성취 동기 이론에서 성취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친화 욕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이 이론에서 동기 위생에 대한 그 위생, 일과 관련된 성격 요인과 위생 요인을 좋게 하는 불만족 감소하고, 동기 요인에서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만이 생기지 않나 충족 시 만족도를 향상되는 징후 향상에 대한 내용. 허즈버그의 이 이론. 아담스의 공룡성,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그 평등 분배에 대한 원칙, 형평 분배 원칙, 평등 분배 원칙, 필요 분배 원칙, 이렇게 해서 분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내셔도 괜찮은데, 어차피 또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이 채하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나 알다퍼, 허즈버그하고 맥클레드 이런 내용들로 쭉 비교해서 생리적 안정, 소속, 존중, 자아실에 대한 욕구 쭉 나오고, 이 정리된 게 성장의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욕구와 생리적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같이 개념, 소속, 관계, 아니면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자아실현하고 존중에 대한 욕구를 같이 개념. 비슷한 유형끼리 어차피 이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정답은 없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는지 이런 것들로 정리를 좀 하셔도 위상에는 위생, 욕구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는데, 얘네들이 약간 문제였죠. 얘네들 좀 자주 나오고, 면접 때도 자주 물어봅니다. 자기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맥그리거의 SY 이론, 이것도 뭐 기출 문제로 기본서에서 또 다루는 내용이고, XY 이론에서 성악설과 성산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나쁘니까 아닌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 후기무평 스타일, 그런 게 X 이론이고, Y 이론 같은 경우는 본성은 부지런하고 분명 성실하죠. 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감 있고 선진국적 이런 내용들 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또 얘들도 간단하게 써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뭐 첫 번째로 문제 선택을 할 때도 좀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전적으로 앞쪽에 써주신 순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좀 이런 것처럼 일부만 아는 문제, 일부는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여기나 여기 정도, 여기나 여기 정도를 풀어줘야지만, 제일 잘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도 보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충전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사업, 그러니까 사업주. 아까 1번에 있는 문제하고 1번에 1교시 5번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취해야 되는 문제인데, 얘네들도 그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98회 때 옛날이죠. 98회 3교시 4번 문제를 출제가 일단 문제입니다. 이게 90은 알겠지만 이게 제가 아까 드렸던 자료가 93회, 95회, 3회인가 5회인가 그때부터 자료를 정리해서 엑셀 파일을 그렸는데, 98회 나오고 126회 나오면 이 출제가 되게 tom성tom성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올 문제가 가짓수가 너무 원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98회 때 나오는 문제 중에 120대에 나오는 문제를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서브노트를 되면서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나오면 또 몇 회인가요? 한 50씩 나오고요. 155예요? 아, 10년까지 가야 돼. 네. 정보가 들어간다. 네.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근데 얘는 사업주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관련된 문제 유형에 좀 들어가는. 근데 이런 것까지 솔직히 공유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답안지 양식에 작성해낼 수 있냐 없냐, 얼마만큼 좀 점수화 시킬 수 있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126회는 우리 손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합격하시는 분은 이제 면접 대비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고, 118회 때를 118회 때를 공략을 했는데, 118회 때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점수화 시킬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만 딱 이렇게 보시면, 국한돼서 보시면 되지 않고요. 근데 여기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업주의 책무가 좀 강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역할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기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업주의 좀 역할, 직무, 그다음에 이런 유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련 규칙 321조에 있는 사항을 발췌해 있고요. 이 사항들에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3, 4번, 4번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얼마만큼 점수를 가져갈지 9점에서 한 12점 사이 얘네들을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딱 해서 잡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죠. 인근에 작업하는 경우 30, 390을 따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방어, 차폐, 절연, 조치 이런 것들을 체결해줘야 되고 문구 같은 경우도 간접 저축되지 않게 우선은 뭐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절연 커버 뭐 절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로 이 충전로에 끼고 사람이 이 작업을 했을 때 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뭐 이제 커버 절연 커버를 씌우고 작업을 하잖아요. 뭐 CS도 CS 커버 씌워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커버를 씌우고 이런 절연 조치를 해야 되고 그때 직접적으로 접촉이 안 되고 공고 기기 이런 것들로 이제 하다가 이동하다가 접촉이 돼서 감전이 돼서 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충전 전로 취급하는 근로자가 적합한 절연용 도구 우리 당연히 절연이나 절연 장갑 그 안전모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접한 장소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 근접한 장소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절연용 방어구 그다음에 저압인 경우 절연용 보호구 해당되는 절연용 보호구 충전 전로에 접촉할 의뢰가 없는 경우는 절연용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압 및 고압에 대한 전로에 대한 작업도 휘발성 작업 및 장치 이 전부 다 보호구, 보호장치 절연 커버, 절연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다 그런 내용이고 저압, 고압으로 구별을 특고압 이렇게 구별을 해놓는 거죠. 근로자가 절연용 방어구 및 설치 해제 작업하는 경우도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 장치를 사용해서 한다. 그다음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 전로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이런 내용도 이 사람이 유자격자인지 무자격자인지 작업을 이런 내용도 나오는 문제예요. 50교 3점 이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넘을 경우는 얘네들을 가산한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정확한 법규 내용을 써야지만 이 부분이기 때문에 7번 소목차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나머지 제가서 없도록 한다. 여자가 노출 수용을 드리는 우리들은 처음 보는 경우 절연된 경우 절연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 사업주가 절연이 되지 않는 충전 분할 인근에 대한 근로자 작업을 맡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울타리 자체를 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존성에 있는 울타리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이미지 우리 암기반에서 암기반에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방법이 되게 좋거든요. 어떤 충전 전로가 있고 어떤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데 이미지화 시키고 어차피 위험하니까 커버 씌워야 되고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못했을 때 펜스 해서 펜스 설치해서 일반인들 접근 못 해야 되고 하는 식별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압 있고 우리 스트레스 전압 이런 것들 보면은 고압적 저압적 있는데 이거는 육자고 이게 UF
테스트하고 고장 전환 있으면 당연히 고압식의 작업을 하고 저압식의 작업을 할 때 당연히 틀린 거고 그에 맞는 전기 안전용품에 맞는 보호구가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시킨 다음에 상식선에서 우리 수업자 7번 말고는 상식선에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왜냐면은 어차피 전기 안전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 문제가 출제될 예상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고 가신 분은 극히 없어요. 진짜 우연하게 시험 전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연하게 봤는데 이런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그럼 그렇게 보신 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못 써내는 가능성이 더 많은. 그다음에 조건은 같다는 거예요. 조건 같으면은 같은 상식선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경험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어 조치들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 좀 현장 경험이나 이런 사례 같은 것도 넣어주셔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아예 손을 못 대거나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세모 정도. 아니 동그라미 해서 한 15점. 근데 2교시에서 15점, 15점을 4개를 맞으면 60점이 되는 거죠. 1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세모 정도는 15점은 좀 그렇고 어떻게 좀 안전적인 관점에서 좀 상식선에서 측정을 해서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렇게 공략을 합니다. 중성품 접시나 피레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는 선에서 법문으로 나오는 것을 정확히 쓰시면 문제고요. 이렇게 좀 이거를 공부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세 문제를 풀고 도저히 한 문제를 선택할 게 없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안 좋고 그리고 서브노트를 작성한다든지 공부 평상시에 수업 시간이나 평상시에 공부도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법을 배워가면서 공부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장 좋고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규 개정 개정에 대한 부분들 4교시 1번 문제처럼 드리는 자료 수업시간 전에 항상 검색을 해서 최근에 바뀐 법규 그런 거 위주로 좀 자료를 해서 좀 안치된 다음에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식선에서 쓸 수 있는 문제 내주시면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거를 넣어드리는 게 난 제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작성해서 드려보니까 이격거리 펴놔주지. 이격거리 펴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난 이격거리를 갖다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써. 예. 네 가지 생각을 갖다 내가 네. 웃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여기는 좀 적게 해드렸는데 다른 교시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도 괜찮은 내용들을 좀 추가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2교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자의 역할 또 관리 감독자 우리 사업주, 관리 감독자, 근로자, 활선, 선 이런 유형의 문제 지금 아까 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관리 감독자가 2교시 5번에 보시면은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관리 감독자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관리 감독자의 역할, 그럼 얘가 사업체의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지시를 하면은 이렇게 하고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보고해야 되고
생산 지시, 뭐 라인형, 라인 스텝형 뭐 그에 따라서 지시하고 뭐 그 안전에 대한 거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지시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겠죠. 이거 자체가 이 사람 중간에 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기준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산업안전보호법 제16조의 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 제15조를 알고 있으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몰랐을 때 얘를 보고 얘네들을 세 번째, 네 번째 써야 되는데 대충 개념 그러니까 안전 그 조직은 알고 계신 거고 이게 사업주와 이 근로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사람이면은 얘가 중간에 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걸 지시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걸 쓰실지 개념적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쓰시는 거죠. 쓰셨을 때 점수가 얼마만큼 될 건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면은 쓰시면 제일 좋고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 부소속의 직원, 즉 지휘, 감독, 지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역할을 물어봐서 역할 이 부분이 나와줘야지. 이것도 보니까 111에 3교시 5번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기출문제. 기출문제들은 우선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으셔야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 감독자가 일하는 사항. 이 사항이 산업안전보호법 제16조, 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 15조에서 그 산업안전보건기준 35조인데요. 얘도 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찾아가야지 나오는 거죠. 그게 산업안전보건기준 35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대통령으로 정한 감독자의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요. 세부죠. 그래서 이게 수월하지는 않았을 그래서 사업자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뭐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 보호장치 점검 및 착용에 관련된 교육, 지도,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하고 응급 조치, 정리, 정돈, 확인, 감독. 그 다음에 사업 목표에 대한, 이 아래 항목에 대한 지도, 조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껴서 뭔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사고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되고 교육시켜줘야 되고 어떤 작업장 정리정돈이 잘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중간에 껴가지고 뭔가를 하는 문제로 좀 상식선에서 좀 쓸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관리 감독자면은 책임자인데 대통령 임명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관리 감독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그 밖에 노동부 장관으로 정하는 그래서 좀 보시면 네. 이거 쓰셨나요? 이 문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접근하셨나요?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원래 알고 계신 내용.
아니 그럼 우리가 이게 다 나오는 이유가 이번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얘기해가지고 사업주가 취해야 될 조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조직원에 대해서 갖는 권한을 임무와 권한을 명백하게 하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임명장을 줄 건데 안 하라고 해서 사무직은 그렇죠. 그 사람들 책임 회피 하려고 이 사람들 떠넘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관리가 컴퓨터를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는 게 예를 주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네가 감독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하라고 그러죠. 좋게 얘기해서 뭐 전달자지만 나쁘게 해서 양쪽에 끼어가지고 이것만 죽살나가서 먹는 게 재밌는데. 근데 좀 끼어 있으면은 사이에 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접근을 조금 해서 어느 정도 그 2교시 문제니까 2.5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근데 뭐 너무 많고 요 정도 채우시죠.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이걸 25정도 쓰지? 이걸 고심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써도 한 페이지 반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요 부분 5줄 쓰고 소견 5줄 쓰고 앞뒤 답하고 이제 띄우고 뒤에 2줄 띄워야 되잖아요. 2줄 띄우고 이것만 해도 거의 성분의 2페이지 거의 10몇 페이지를 10줄 이 아래 제목 쓰고 이거 하고 하면은 거의 반 페이지 나오잖아요. 하고 이런 조직 이런 그림 넣어줘서 작성하셔도 어차피 4교시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조직 써주시면 이 그림 넣어주시고 그 부분이니까 여기 뭐 교육, 감독, 기타 이런 사람들 간단하게 따라가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벌써 4줄 이상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게 글로서만 이렇게 쫙 채우면 그 시간 내에 25분 동안 우리가 3페이지 작성을 하는데 글로서만 넣으면 이 양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그림이 아니면서 관련이 있으면서 이 설명을 부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물량 채우기가 되게 좋아요. 양치. 또좀 기숙사 답안지가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서론 개요 부분을 적고 이 본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하고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대목차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인가요? 그럼 이 선수들은 양심 정의 부분 목차 부분을 이렇게 따주고 이게 기본적인 기숙사 답안 양식. 그 양식에 어떻게 뭐 설명을 하라고 뭐뭐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뭐에 설명을 하면 답변을 이런 글로써 그림 제가 많이 넣어드리는 이런 표로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질문하셔야 돼요. 표를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반복해도 되냐고. 되는 거죠.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를 나는 이런 생각을 내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주요 관점에 대한 A, B 사항을 주요 항목에 따라서 정리를 딱 하는 때문에 자기 의견을 딱 정리를 나머지 지어줍니다. 되게 좋은 그림 같은 것도 관련된 그림 넣고 마지막에 표 반복된 느낌인데 한 3줄에서 4줄 정도 넣어주시면 3페이지 금방 채워집니다. 이거를 딱 문제를 이겨지는 문제를 받는 순간에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럴 수 있으겠어요. 이거 뭘 어떻게 써야 되나 그거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한 5분을 갖다 그냥 한숨을 팍팍 쉬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자고 그 생각뿐이 안 나는 거지
어떻게 이걸 짜임새 있게 써야 될까 그 생각은 안 나요. 좀- 이 교시가 아주 굉장히 얘를 네. 보면 좀 약간 현장에서 이게 답안을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실 그좀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 가더라도 그거를 좀 자기가 준비한 만큼 100% 쓰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바로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그 글로서만 답안하지 말고 그림하고 표를 넣으라고 말씀드린 게 이유예요. 그러면 관련된 것들 넣으면 페이지 수가 되게 채울 수 있고 이 그림하고 글 넣어서 그림은 최소가 돼야 3줄 이상 그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표도 한 3-4줄. 표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3줄 넣으면은 얘가 시간도 되게 절약돼요. 글로서만 3페이지 쓰는 거하고 그림하고 표를 넣어서 3페이지 쓰는 시간이 되게 단축돼요. 단축되고 이 텍스트만 이렇게 쭉 있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인데 그림하고 표가 들어가면 되게 여유 공간도 있고 좀 뭔가 되게 좀 풍성한 느낌이 많이 난다. 그래서 되게 제가 좀 약간 선호하는 답안 유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좋습니다. 그림도 표는. 어쨌든 이 교시는 이렇게 공략하시는 걸 하시죠. 한국이 없습니다. 선생님 찍은 문제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 예, 아니 몇 문제 나오셨는지. 한 문제 지금 너무 짧게 나오셨는데요. 갈가부자는 예상했던 문제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찍은 문제도 하나 나왔습니다. 사계시력. 그리고 2교시 4번 문제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책임감리원의 분기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시고, 책임감리원 같은 경우 직접적인 건 아닌데 125회 때 3교시 6번으로 책임감리원하고 보조감리원 문제가 나왔었죠. 그런 거 위주로 했을 때 그때 책임감리원하고 보조감리원 나눠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보고 내용 중에 분기 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종 감리 보고에 대한 내용, 감리 보고 써야 돼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딱히 특별한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감리가 수행하는 지침 중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쓰셨으면 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을 수도 없고요. 책임감리 역할, 개요 부분 같은 경우 책임감리 감리원이 이런 개요 부분에 쓰시는 내용들이 책임감리, 분기보고, 최종보고 이런 그 명사, 이 명사들 책임감리, 그 다음에 분기보고, 최종보고 이런 명사에 대한 이 정의 부분 이런 부분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 감리원이 책임감리하고 보조감리로 나눠지고 그 책임감리에 대한 분기 역할 쭉인데 그 역할 중에 보고에 대한 내용을 쓰겠다는 거지. 이 방향제시 이런 방향제시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 알고 계신 내용이면은 이 관련 기준, 관련 법규 이런 사항들 넣어주시면 좋고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17조에 있는 이런 사항들 인용을 해서 답안을 넣어드렸는데 또 감리하셨던 분들은 우리
함생처럼 감내했던 분들은 그냥 뭐 써먹기였어요. 특별히 다른 특별한 그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분들은. 일반적인 사항도 쓰셨을 거고 그렇게 목차로 가지고 쓰시면 감리원에 대한 보고 내용 하신 다음에 감리원은 동기보고를 구성해서 발주자에게 해야 되는데 공사 추진 현황 해야 되는데요. 감리 업무 일치, 동기 품질, 관리 현황, 검사 요청, 결과, 이자재 변경 부분, 이 부분의 품질 관리, 감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 얘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보고. 일단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할 때 하루에 매일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주간 보고 하고, 월간 보고 하고, 분기 보고 하고, 최종 보고 하고 하는 그 일반적인 사항들, 일반적 공사할 때 일반적인 사항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반적인 사항 매일 하는 작성하는 걸 모아가지고 주간 보고하고, 그 중에 특히 사항은 월간 보고를 보고하고, 분기 보고하고, 최종 보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사 진행에 대한 부분이 다 일반적인 사항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감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쓰시기에 뭐 어려운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책임감리의 최종 감리 보고서 제출해서 감리 용역, 공사, 용역, 비용, 실적, 품질 관리, 실적 관리 주요자 쭉 써서 이것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들 보면은 어차피 감리가 이분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공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입고, 검수, 그 다음에 정확히 들어가는지, 그 품량 들고 이제 그 스펙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 스펙이 달랐을 때, 동급 이상에 대한 부분을 대체해주고 그 대체에 대한 사유서를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량을 하고 부분들,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안전 부분, 이런 공사 진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 핸들링 하시는 분들, 이 감리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감리 하시는 분들이 분기에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공사 부분이 되는지, 품질, 그다음에 기자재,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공사 진행 부분이 어떤지 얘네들 필요하는데, 여기는 분기는 다 보시면은 어떤 그 현황입니다. 공사의 진행 현황, 품질에 대한 현황 부분, 기자재 입고가 됐고 이자재가 어떤지에 대한 현황 부분, 그 다음에 안전은 어떻고 공사가 진행하는 부분이고, 안전 무사고 이런 것처럼 이 현황 부분이 다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이 역할의 목차 삼으시고 이런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그 최종은 거의 좀 실적에 대한 내용이죠. 공사 진행 완료 실적,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검토 확인에 대한 실적, 기자재에 대한 사용도 실적이죠. 그 다음에 안전 실적,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이 완료된 것, 보고서, 사진, 보고서, 이것은 CD로 제출한다는 그런 식으로 현황, 하고 그다음에 실적, 그러면 공사 감리원의 기본적인 역할 8가지 있는 주요 사항, 그 사항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답안입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던 문제다.
좀 잘 쓰셨습니다. 잘 쓰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다른 회차에 다른 교시에 문제가 나왔으면은 다른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쓰셔야지 되는 게 맞는데 2교시 때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써셔야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문제가 특별한 사항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출제가 됐고 뭐 다른 유형에 포함돼서 나왔던 문제긴 한데 뭐 이렇게 OCR의 정정에 대해서 고려 사항을 이런 거는 처음 나오고요. 그다음에 OCR 과전류 개정이 있어요. 오버커런트 릴레이인데 이 오버커런트 릴레이를 정정을 할 때 정정은 우리가 한시, 순시, 탭 이렇게 세 가지를 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정을 할 때 고려사항,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보호개선 쪽은 자주 나왔는데 안전적 관점에서도 좀 유의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과전류 보호개정도 OCR 과전류 흘렸을 때 연작을 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내용인데 안전하신데 이런 문제를 암기해서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수업 전에 해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IT 곡선, 보호개선 협조 곡선을 봤을 때 이런 한시적인 동작과 순시적인 동작을 하는데 얘네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개정이.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 이렇게 전류를 조절해서 전류를 탭으로 조정하고 시간을 레버 타임 레버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조정을 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값을 조정을 하게 있습니다. 한시 같은 경우는 과, 부하에 대한 동작을 정정을 하는 부분이고 순시 같은 경우는 단락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부분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때 CTB는 IN의 이 값의 1.25배에서 2.5배를 1차 측은 5A 1차 측에 대한 부하가 일반 부하고 동력 부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계수 선정을 달리 적용을 하는 전동기의 기동 특성입니다. 단락전력의 크기 몇 퍼센트 임피던스나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줘서 선정을 하고 그 사항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부하 같은 경우는 한시 탭, 단락 부하는 순시 탭을 정정해서 협조 곡선을 하고 이 협조 곡선 부분들이 협조 이동이 세팅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OCR 정정 그리고 정정 시 팩터들 어떤 뭐에 대한 고려사항 이런 고려사항에 대한 접근은 몇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것처럼 이런 세팅이 있으면은 그 용량 선정이라든지 이 용량 선정에 대한 그 계산 수식이 있어요. 수식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동작 시간 한시 같은 경우는 CTB 분의 그 사고전류 정적 전류, 단락 전류 한시 같은 경우는 정적 전류
이 전격전류 I 1차의 N 여기다가 개수를 곱해주는데 얘 고려해줘야 되고 얘 고려해주고 얘 고려해주고 어차피 얘를 계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고려사항도 얘네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고려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지금 수업 시간에 그려야 되네. 네. 두 번째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환경적. 뒤에서 나오는 화재 특히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우리가 위치, 직사광, 습기, 그리고 조류 침입 이런 부분들이 다 환경적인 고려 사항들이고요. 세 번째가 부하적인 고려사항. 용량 선정을 또 보시면은 뒤에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도 고조파가 발생, UPS 부한지, UPS에 고조파가 발생하는 부한지, 아닌지, 일반 부한지, 동력 부한지, 동력의 용량이 큰 부한지, 시동계속 이런 것들이 다 부하 특성에 따라서. 여기서도 아까 보시면은 CTB에서도 일반 부하에 대한 계수 알파 얘하고 동력 부하에 대한 알파가 달라요. 고려 사항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큰 맥락에 묻혀는 잡히는 좋으시고 크게 방향이 어긋나서 핀트가 딴 데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특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한시 동작 시간은 우리가 타임 레버로 조정을 하는데 이 타임 레버 같은 경우도 고장 전류, 한시 탭, CTB 그래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CTB 위에서 어차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 실사 답안지에 반복적으로 적으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한 번 딱 써놓으면 다른 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관성 동작에 대한 부분, OCR 같은 경우 뒤에 나오는 한시차 보호 같은 경우도 이런 사고 발생 지점에 가장 가까운 계정기부터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상위단에 있는 계정기 같은 경우는 10시간이나 동작시간 정정차 이런 시간들을 좀 넣어서 좀 늦게 동작할 수 있는 관성에 대한 동작 이런 부분도 OCR 정정을 할 때 고려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 했던 내용인데 그 조합인 거죠. 다 했던 내용의 조합인 내용이죠. 한시, 정한시, 반한시, 계단한시, 주 예비보 이게 보호 개전을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OCR 계정기를 단독으로 세팅할 때 문제고 세팅을 해서 얘네들이 개통 내에 설치를 하면은 그 개통 내에 서로 간에 협조를 했을 때 얘네들이 협조 곡선을 보면은 1차측, 2차측, 그다음에 포화 퓨즈가 있고 CT 포화하고 뭐 이런 그 기동 고립 전류 TR 그 여자 돌입 전류 기동 전류 이런 것들에 동작을 하면 안 되는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그 시간, 타임 레버, 동작 시간, 동작 전류, 탭값 이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동작을 해야 되지 않고 얘네들하고 협조 구선 이런 부분들이 다 OCR에 대한 부분. 그때 크게 개통층을 맞때 주 예비 구간 한시차고 맞자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기타 이 부분 기타 고려사항은 페이지 때문에 기타 고려사항을 넣는데 얘네들도 되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고조파 부하적인 특성이죠. 고조파 회전 원파전 과정 특성으로 해서 그 스프링 억제력 이상이 됐을 때 얘네들이 동작할 수 없는 동작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온도 특성, 주파수, 시간, 충격, 내진, 서지 이런 사람들이 OCR 전정에 동작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 내용들로 작성하시면은 그래도 3페이지에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중대사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대사고의 종류, 그 다음에 통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102회 4교시 2번. 2회 4교시 2번. 네? 출제됐던 문제 그대로 출제. 126회니까 또 24회가 지난. 근데 이거는 근데 안 나왔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도 하지만 자주 출제가 된 문제고요. 저 면접 때도 이거 물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하고 그거 대답하니까 그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전기재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전기재해를 말씀드렸고 이것도 전기안전관리법에 있는 그 중대재해를 물어보길래 중대재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용량 기준을 했을 때 정전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긴장해서 지금 그 숫자적인 부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난다. 그 용량이 변전소, 발전소, 수용가 이런 식으로 쪼개가 나눠지고 그게 시간이 한 시간 30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시간 자체는 지금 안 난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답변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계속 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지. 수많은 문제 중에 내가 합격을 할 때 딱 22문제 풀어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300문제 중에 10%도 안 되는 문제를 풀어서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합격할 때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인데 그거를 확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2회 때 나왔던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상했 때도 못 썼어요. 선생님은 이것까지 쓰실 줄 알았는데요? 사망 2명, 부상 3명,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근데 이게 그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암기했는데 안 나왔어요. 억울하니까 이런 가서 껴넣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은 답안도 훨씬 더 깊게 되면서 양도 많이 채울 수 있고. 그때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교가 딱 된다는 거죠. 그런 사항들로 넣어주시고 전기 설비에 대한 사고, 크게 감전 사고에 대한 부분, 오늘 표로 비교도 해드린 거고, 전기 설비 사고에 대한 부분, 사고가 어떤 용량 이상이 됐을 때 공급에 지장이 주는 시간 내에 됐을 때 전기 설비 사고의 부분으로 중대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만, 10만 킬로와트, 그다음에 10만 킬로와트 이상, 그다음에 30만 킬로와트 이상. 그래서 1시간, 0.5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조만하게 적어주시고 10만 볼트 이상 6시간, 10만 볼트 이상 30분 0.5시간. 그래서 국가 주요 설비, 그다음에 수용가, 1000세대 이상의 수용가.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 하시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구별을 하셔야지만 기억이 오래. 얘네들을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쭉 가져가시면은 그 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300인데 다시 하시면은 들고 다니는 공부해야 될 양이 막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한 5줄로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은 얘네들을 숫자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에 나오더라도 대체가 가능하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송배자님이 10만 했는지 30만 했는지 대납기가 30만 했는지 뭐 이게 막 헷갈려. 그렇게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얘하고 설계감리에 대한 부분, 용량 설계감리를 했을 때 용량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하셔야죠. 통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생된 후 24시간 이내 그리고 뭐 얘네들도 이렇게 막 앞글자 이렇게 따서 하시는 분들 앞글자 따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타 방법을 쓰는데 뭐 앞글자 따서 하는 게 이 통일장 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육하 원칙 해놓고 육하 원칙에서 특별한 것만 암기하시는 게 그래서 알파 한 개, 2개 정도 이게 가장 암기 오래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뭐 보고는 딱 윗사람한테 보고하니까 보고는 딱 한 장에서 딱 끝나는 양식 지금 뒤에 첨부해 드렸지만 보고는 한 장으로 딱 끝나야 되고 그 안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상세하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특이한 게 P 하나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전기 설비 용량에 대한 안전관리자 직책 이런 부분들이 특이한 게 좀 더 추가가 됩니다. 어차피 전기 사고는 있어요. 이게 육하 원칙 내에 육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현황 어떻게 이게 뭐 다